이번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77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여러분들이 그 다 하고 나서 그 왼쪽 상단에 조정등록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예요. 차입금 이자가 나왔고 15% 이자는 전부 다 무슨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 송금불산임. 그지? 송금불산임이고 원천징수한 거는 국가나 지자체 기독이니까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그 다음에 5%짜리 지급이자 100만 원은 미항공 건물 신축에 대한 사용한 거잖아. 그치? 얘도 무슨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고 건설 자금 이자고 미항공 건물 신축에 대한 거니까 무슨 중임 자산? 건설 중임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임 유고 발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는 6% 180만 원짜리 이자는 일반 차입금에 대한 거고요. 회사는 발생한 이자를 전에 손익계산서상 무슨 비용? 이자 비용 계상했고 이번에 가니까 단기만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 김 대표 소득의 기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무슨 금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대요. 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안 들어가.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6가지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6가지.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경, 주, 소, 하, 태, 합 이렇게 외웠어요. 경주에 있는 소가 태합당했다. 경은 경조사비. 경은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임원, 사용인 모두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하고 주택자금 대여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 얘는 종업원만 소득세 대납액 소득세 대납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불금, 퇴직금, 전환금, 합자금, 대여액. 경조사비는 임원은 안 들어가나 보다. 사용인만. 사용인만. 가불금도 사용인만. 합자금 대여액은 사용인만.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은 임원하고 사용인. 퇴직금 전환금은 임원하고 사용인. 이런 것들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소득세 대납액 나머지는 좀 알겠죠. 뭐 경조사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뭐지? 결혼식 뭐 아니면 장례식 그다음에 생일 뭐 이런 것들 돌잔치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 빌려주고 이게 업무가 가지고 처리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복리후생비로 그냥 줄 텐데 그지? 업무무관 가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줬다 이런 얘기거든. 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예, 이건 이제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우리사주 조합원만 해당이 돼요. 또 우리사주 조합원만. 예,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해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을 빌려준 경우도 업무와 무관한 가제금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이게 작년에 생긴 거가 그럴까 작년에. 예, 원래가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그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준 걸로 봐서 업무 무관 가제금에 들어갔었거든.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근데 작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대여 이익에 대해서 업무와 무관한 가제금을 보지 않는 걸로 나왔고요. 가불금은 말 그대로 가불금이고 퇴직금 전환금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그 자리 잡기 전에 그 국민연금으로 회사 그다음에 종업원 그다음에 국가가 3분의 1씩 그 부담했던 금액을 우리가 퇴직금 전환금이라 얘기하고 학자금 대여금 말고도 학자금 대여액이고 소득세 대납액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필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업무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을 했어. 1억 원을 차입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자 비용이 예, 연간 1,200만 원이 발생을 했어. 근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급해서 돈 빌리는데 기속자를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거야. 응? 기속자 밝히지 않는 조건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가 되는 거야. 기속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어. 근데 실제 업무에 썼어. 저 돈은. 이해가요? 실제 업무에 썼는데 기속자를 밝히지 않게 됐으니까 저 이자 비용에 대해서 무슨 불산입? 1,2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이고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표자 상해 처리했겠지. 사실은 대표자가 썼어 안 썼어? 안 썼는데 대표자 상해 처리하니까 대표자 소득에 저 금액이 가산돼 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돼. 근데 진짜 대표가 쓴 거는 아니니까 회사가 또 이 돈을 이거에 대한 이자를 또 대신 내줄 거 아니야, 그지? 이거에 대한 예, 소득세 뭐 대납액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대신 내줬다. 근데 이거 대신 내줬다고 해서 또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라고 처리하게 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기 위해서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어? 업무 사용 목적으로 진짜 자금을 1억 원 차입을 했어. 이자가 1,200만 원 발생했고 그지? 근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빌리는 경우는 돈 빌릴 때 뭐 명동 설치시장에서 야 내가 돈 빌려줄게 그 대신 기속자를 밝히지 않는 조건이야. 이런 조건을 우리가 빌릴 수도 있다는 거지. 어? 근데 진짜 업무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속자를 못 밝히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 대표자 상해 처리했는데 그럼 대표자 소득에 가산해서 요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업무에 사용했으니까 이 이자를 누가 내준다? 회사가 대신 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대표자가 내야 될 걸 회사가 내줬다고 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계속 꼬리를 부른 거야. 꼬리를. 이해할까? 그래서 소득세 대납액은 우리가 송금물산이 무슨 유출, 기타 사회유출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결국 그래서 우리 김 대표에 대한 이게 소득세 대납액이잖아. 그지? 여기가 지금 소득세 대납액인데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져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지? 소득세 대납액 업무무관 가져금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밑에 이대리 있지. 이대리에 대해서 사업자금 빌려준 거잖아. 그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업무무관 가져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돈 빌리면 그지?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업무에 쓰면 손금 인정이 되지만 저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쓰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앞에서 이만큼의 이자가 발생한 거잖아. 돈 빌려서. 근데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업무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쓰지 않은 것만큼은 그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 이자에 대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에. 감옥별 세무조정의 밑에서 5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이번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동산은 없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는 거죠. 업무무관 가지급금 가져서 이대리에 대한 거 날짜가 10월 15일이고 1번은 전기 2월 2번은 지급이니까 2번 지급 금액은 4천만 원 넣어주면 알아서 적수계산 해주고 그지?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수하기 전까지 적수계산 해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가셔서 이자율이 첫 번째는 15% 지급이자가 150만 원이고 그러면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 적수 계산해주고 근데 이 150만 원이 전부 다 무슨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은 돈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돈 빌려줬다는 얘기야. 따지면. 뭐 A라는 사람이 돈 빌려줬고 그 사람한테 이자를 줬다고 했어.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봤더니 이 사람은 돈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50만 원은 기독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고 두 번째는 5% 이자가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 알아서 계산해주고 차입금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유라고 지급이자만 넣어주면 차입금 적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차입금은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빌려준 시점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월 1일 날 빌려줬다고 가정하고 적수 계산해 주는 거야. 지급이자가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은 전부 다 이거 미완공 건물 신축이니까 건설자금 이자 건설 중인 자산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 비용 선택해 준 거잖아. 이자 비용 처리한 거잖아. 그지? 첫 번째가 채권자 불분명이고 두 번째가 수령자 또는 비실명 채권유권 이자고 세 번째가 무슨 자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자가 6%고 이율이 6%고 이자는 180만 원 알아서 적수 계산해주고 그럼 전체 지급이자 얼마 중에 430만 원 중에 150만 원하고 100만 원을 먼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하고 차감 지급이자가 얼마? 180만 원이고 180만 원에 대한 적수는 109억 5천만 원입니다. 109억 5천만 원인데 차입금 적수가 109억 5천만 원이고
업무간 자산 적소는 312억이에요. 그지? 그래서 180만 원 곱하기 총 차입금 적수 109억 5천만 원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 31억 2천만 원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이 계산해 준 거야.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지급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51만 2,876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 첫 번째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잖아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우리 회사가 이자 비용 줬는데 그 이자 비용 중에서 업무와 무관한 이자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저거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귀속시키는 거야. 작업이. 그래서 무슨 유출? 기타 사회이출. 따로 관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채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천세 제외와 원천세분이 있는데 이번에 원천세분이 있지. 얼만큼 우리 원천징수했지? 23만 1,000원은 원천징수했는데 원천징수한 거는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무슨 유출? 기타 사회유출이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150이에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에서 23만 1,000원은 원천징수했으니까 나머지 원천징수 안 한 금액이 얼마야? 126만 9천 원이죠. 그치? 126만 9천 원도 채권. 이번에는 원천세분이야, 원천세 제외야? 원천세 제외. 126만 9천 원. 대표자 상여 처리하고. 건설은 자동 안 떴죠, 그지? 그지? 건설 자동 안 떴으니까 무슨 입력? 직접 입력 선택하고 감옥란에다가 건설자금이자 100만 원은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무조정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50만 원 중에 원천징수분 23만 1,000원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고 원천징수 제외 126만 9천 원은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그냥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그냥 소득처분이 상여죠. 그지? 그 다음에 건설 자금이자 100만 원은 송금불산입 자산 처리할 거 비용 처리했으니까 유보 발생이고 세 번째는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이게 51만 2,876원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